안녕하세요.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성룡이 전쟁을 대비해서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하고를 이제 발탁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순전히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일본 자체가요, 조선 침략을 뭐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다이묘들이 우리 그 마한 시대의 54개국처럼 각 지역별로,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만석을 쌀로 기준해가지고 만석을, 거느리는 다이묘, 2만석을 거리는 다이묘,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이 그 분할을 이제 해가지고 서로가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 풍신수길이가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희사받고, 한정은 이제 10만, 지금 한국 돈 10만 원 정도 주고 사고, 한정은 이제 희사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그렇게 두 정을 가지고, 그걸 이제 대장장이들 동원해서 이제 복제하죠. 일본 사람들이 복제하는데 아주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정평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총을 가지고 이제 땅 쏘아가지고, 일본을 천하통일하죠. 풍신수길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매듭되는 단계에 가니까 이 풍신수길이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들을 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조총에 놀래가지고 일본도 막 다 항복해가지고 이제 풍신수길이한테 충성했습니다.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저놈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잖아요. 제가 언제 또 저희들도 조총이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러면 반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풍신수길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기회에 조선정벌을 해야 되겠다. 조선정벌을 하면, 이거 이제 조선에 가서 만약에 조선을, 우리가 일본이 얻으면, 이제 많은 다이묘들을 조선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조선에서, 분할 통치 하도록 만들고, 나는 이제, 명나라, 동북아시아에 이제 맹주로서 이제 자기는 군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이묘들이 많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안 죽고 아주 자연스럽게 죽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권이 튼튼해진다 하는 이제 계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정벌을 해서 벼랑간 그게 시작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순신은 일본 자체 풍신수길이도 계획하지 않은 그것을 자기는 1년 전부터 내다보고 있었다고는 이런 생구라, 요즘 말로 생구라죠. 생구라. 근데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왜 이렇게 띄우냐면요. 제가 그러고 왜 이순신 장군을 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 줬다고 이걸 해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박정희가 이제 계획적으로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최남석 장군인가요? 최성남 장군인가를, 군대 정훈장교 출신인데 이 양반들을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을 이게 쓰도록 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최초에 이제 4권인가 5권인가 썼죠. 이렇게 쓰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서, 박정희가 이제 은근히 문학인들 이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쟁이들이 막 그냥 때로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책을, 아주 1년에 한 20권씩 쓰던가 한 30권씩 쓰던가 그렇게 써내죠. 계속 박정희 이후로. 그전에는 이순신 별로 알려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통틀어서 대표적인 게 정조 임금이 이순신 전이라는 걸 하나 썼고, 그 후에 맨 시골에 찌질한 임진왜란에 참가했던 장군들이 후손 집안에서 자기 조상을, 이렇게 이름 내기 위해서 구라로 가짜 부풀려서 이제 소설을 쓰죠. 그냥 엉터리 소설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소설 쓰는 선장관들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선조실록에 지원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을 무슨 임진 잠농 하는 그런 가짜 찌질한 책들이 아마 한 10권 이상,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는 걸, 그것도 이순신 장군 죽고 나서 한 100년, 200년 후에 써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소설들을 이렇게 현란하게 막 쓰죠. 근데 이제 쓰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에 이순신 책을 한 번 쓰면요, 거의 다 한
100만 부씩 나갔어요. 100만 부. 다 그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료 보면 다 나올 거예요. 100만 부면 우리 한번 따져봐요. 만 원씩 받았다고 치면 1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창작은 아마 거의 한 30% 정도 인세를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걸려서 한 권 썼다고 치고, 30%면 30억 아닙니까? 옛날에 그 3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사활을 걸고 이렇게 대들어서 이제 쓰는데 그 책을 뭐 그냥 적당히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여러분 속여먹을 수 있는 거짓말을 거기다 트릭을 막 쓰죠. 막 쓰는데 그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면 이순신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무슨 귀신의 경지에 있고 아주 천지조화로운 장군이다. 이렇게 아주 푹 빠져들죠. 푹 빠져드는 것까지 좋아요. 그렇다고 치고 그것이 이제 소설이라는 것을 알고 빠져들어야죠. 이건 소설이다. 이게 참 재미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이순신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 매국노 새끼 저거 매국노 이순신 같은 우리나라 훌륭한 영웅을 저렇게 폄하해 저런 매국노.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고 매국노라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왜 딱하냐면 한글을 읽고도 그것을 해독을 못해.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글을 아는 게 아니고 글을 읽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해독하는 사람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독해력이 없는 여러분은 문맹자예요. 쉽게 해서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나 읽은 사람이나 똑같아. 못 읽는 사람은 차라리 난 잘 몰라. 그거 안 읽어봐서 몰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읽었어. 읽어봤는데 뭐 그 사람은 영웅이야. 이걸 완전히 문맹자만 또 못하죠. 그래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막 우기죠.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걸 들추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많은 행사들을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 가면 꼭 대부분 연설하는 사람 중에 이순신 장군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어쩌고 거의 이 남도 지방에서 무슨 행사하면 이순신 안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러면 내 속으로 저 사람이 이순신을 제대로 역사를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야. 그 얘기 들어보면 순전히 소설을 갖다 역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헛소리거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민주화된 과정에서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그 늙은이들이요. 거의 다 이순신에 심취된 사람들이에요. 이순신에 심취된 사람하고 박정희에 심취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상화되어 있는 이 잘못된 사상을 고쳐놓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정의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작정하고, 이순신 장군을 사실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중도 세력을 당신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을 읽어보시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강조하려고 내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순신이 이제 여수에 발령받아가지고 여수의 요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본 놈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진포대첩 때 한 500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문드문 얼마씩 왔어요. 왔는데 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일본 사람들이 올 때 남해 어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다 부산포 쪽으로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도 부산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그 사람을 부산포에다가 배치해야죠. 그리고 우리 해군력을 부산에다 거의 주력을 다 배치해야 돼요. 미쳤다고 지금 여수 이쪽에다 배치합니까? 일본놈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올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산 쪽에 배치하고 부산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순신은 여기다 놔가지고 이순신은 이제 여기서 놀고 있고 원균은 이제 임진왜란 나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 싸웠는데 원균이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싸웠는데 원균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은 장기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일기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외적분과 때려부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싸운 전적이라는 건 거의 없어 지금. 어떻게 싸웠는지 몰라. 그냥 원균은 배들 다 말아먹었다고 이렇게만 나오지. 원균이 조선배 갖다 일본 놈들한테 바치는 사람입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배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패전했다는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일본도 조선수군의 그 위력을 모르고 조선수군도 일본의 그 조총의 위력을 몰라.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싸웠는데 조선수군도 많이 부서지고 일본 수군도 부서졌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본 군들이 조선 수군 보면 도망가요. 우리도 이제 일본 군들 보면 도망가요. 그러고 있을 때, 원균이 거의 다 망가져 있을 때, 이명남 장군을 보내서, 이순신 보고, 조선, 수군들, 전라 좌수형이든 우수형이든 충청수사든 다 이쪽으로 좀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때려보시자. 왜냐면, 여기를 때려보시면 일본 놈들이 이쪽이 주력이니까 여기를 때려보시면 전라도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어디 전라도는 중국에서 외놈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순신은 뭐라고 하냐면 맡은 구역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왕명을 어길 수 없어요. 이지라라고 앉았네. 지금 전쟁이라는데 왕명을 어길 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하는데 의병들은 왕이 의병들 보고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옆집에 불나면 저 집은 내 집이 아니요. 너의 집이니까 저 왕명이 있어야 내가 가서 불을 끕니다. 그거 내가 끌 수 없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디서 산불 나면 그건 내 산이 아니요. 왕명이 있어야 내가 가서 산불을 끕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장군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 있던 정훈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이순신을 막 설득하죠. 저 경상도가 무너지면 저놈들이 바로 전라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역 따지지 말고 출동합시다. 출동해가지고 왜군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구역이 탈렸는데 어떻게 거길 가나 이러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인 장군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보고 차라리 이순신을 베고 우리가 가자고. 지금 부산에 저렇게 왜군들이 쳐들어가지고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구역이 달라다고 안 가고 있는 저 사람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냐고 이제 막 울분을 토로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순신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경상도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원균이 곧 돼지겠구나. 그러면 그쪽에 가까이 있는 군수물 창고고 양곡 창고들이 일본 놈들 수중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쪽에 전라 우수형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배를 싣고 가가지고 되게 이제 바닷가에 있잖아요. 수군보급창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무기를 전부 실어다가 전라 좌수형 가까이 이쪽에 이제 여수 쪽 여기서 이 밑으로 이제 실어날려죠. 우수형 쪽으로. 그래가지고 옮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경상도 지역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경상도 지역에 있는 것도 원균은 이제 저쪽에 경상도 말하자면 중심가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원균이 좀 올라가면 이것도 틀림없이 일본 놈 될 거겠네. 그러니까 경상도 이 지역까지 옮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균이 아주 이순신을 나쁜 놈으로 보는 게 내구역에 있는 거 옮겼다고 하는 건 내가 다투지 않았겠지만 구역을 그렇게 따지는 놈이 인마 경상도 지역까지 옮겨. 그게 경상도 지역이 위태로우면 거기 가서 도와줘서 거길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 지역에 군량하고 무슨 포탄 넘어간다고 그거 가져오는 놈이 이게 사람 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이제 본질적으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우선 외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왕명을 들먹이니까 장계를 써가지고 비밀 파발을 보내줘. 배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서 의주로 가가지고 선조 임금한테 제발 이순신한테요. 경상도에 가서 좀 같이 싸우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조가 생각해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도대체 이순신 이 새끼가 또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걸 다 왕명 받으러 온단 말이야. 그때 군인이 거기서 위험한 지역에 가서 도와가지고 싸워야지. 무슨 전라도가 이순신이 비웠을 때 다른 어떤 예적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고 경상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놈을 가서 막아야지. 내구역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 선조가 아마 성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싹 갈겨가지고 내구역 따지 말고 무조건 전라도에 있는 군인들은 다 가서 경상도에 가서 원균을 도우라고 왕명을 내리죠.
왕명 내리니까 이순신이 그때서 그저 이제 그 준비한다고 가는데 정운 같은 이가 볼 때는 아주 속 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배를 끌고 가는데요. 그 정상 우수영이를 이제 빨리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늦었